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한 거의 1년 만에 간만에 동영상을 하나 찍습니다. 요즘 그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그 왕사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아직 영화를 안 봤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 동영상을 갑자기 찍게 된 이유가 낮에 일을 하다가 무슨 유튜브에서 역사 뭐 이렇게 읽어주는 남자인가 뭐 하는 애들이 나와가지고 그 왕사남 영화를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스토리들 이런 걸 하면서 뭐 세조를 얘기하고 뭐 단종을 얘기하고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 정사가 이렇게까지 흐트러지고 세조와 뭐 한때 경세가인 조선 초기에 한명이라는 사람까지 이렇게 완전 개쓰레기로 만드는 이게 맞나? 아, 이거는 작가의 뭐 영화는 영화로 봐달라. 작가의 그 뭐 일종의 상상이나 뭐 그런 게 들어갔다라고 그런 줄 한 줄 써놓는다고 이게 해결되나?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이 뭐 영상을 하나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 27대 왕 중에 태종을 가장 인정합니다. 두 번째가 세조예요. 지난번에 그 송강호가 나왔던 영화 관상을 참 재밌게 봤는데 거기서는 뭐 세조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그렸지요. 뭐 인륜적으로는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죠.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근데 아직 못 봤지만 이번에 뭐 듣기로 이 왕사남 이거에서는 아주 세조를 개쓰레기로 만들었더만. 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조는 굉장히 훌륭한 왕입니다. 조선 왕조 초기에 나라의 기틀을 다진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치면은 자기 아버지 세종에 비해서 세조는 정말 위대한 왕입니다. 예. 자, 봅시다. 세종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예전에 그 서울대 경제사학의 그 뭐 거두이신 우리 이영훈 교수께서 쓴 책, 그 명저죠. 세종은 과연 성군이었나 하는 책에도 참 논문 형태로 자세히 나왔지만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좀 키워놓은 민족주의의 세 인물 있잖아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김구. 참 이게 진짜 이해는 갑니다. 그 근대화 산업화 과정의 초기 그러니까 막 건국한 제3세계에서의 그 리더가 민족주의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유혹을 벗어나기 힘들었겠죠. 그땐 필요했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이 진짜 과연 위대한 성군이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종대왕은 좀 뭐랄까 뭐 그 사람 말 그대로 주자하게 빠져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봅시다. 자기 아버지 태종 때까지만 해도 했던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조선에서 천제 즉 하늘의 제사를 지냈어요. 뭐 중국 황제가 지내던 것과 똑같이 하늘에 직접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세종 때 그걸 없앱니다. 어떻게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천제는 중국의 상국인 황제만이 하는 것이지 어떻게 제후국의 왕이 건방지게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있느냐라고 천제를 폐지한 사람이 세종입니다. 세종만큼 중국의 4대를 했던 왕도 드물죠. 나중에 이제 숙종은 약간 좀 뭐랄까 좀 정치적인 좀 노론하고의 뭐는 갈등 속에서 일종의 액션 뭐 일종의 뺑기 뭐 그런 걸로 했지만 어쨌든 간에 보세요. 그래서 그 없애버렸어요. 그 하늘의 제사 지는 그 원구단이라고 하죠. 그걸 다시
원구단을 만들고 다시 하늘의 제사를 지내게 만든 왕이 세조입니다. 응. 세조는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그 뒤에 조선 통틀어 가지고 광해군도 한번 그런 걸 하긴 해. 물론 그 덕분에 광해군은 쫓겨났지만. 제가 그 얘기 한번 할게요. 세종이 만든 정말 악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세종 때는 지 아버지는 하지 않았던, 지 아버지가 폐습으로 해서 없애버렸던 일천즉천, 즉 지 아버지와 아들이 둘 중에 하나라도 노비이면 그 아들은 무조건 노비로 만든다는 그 일천즉천, 그 법을 지 아버지 태종은 없앴는데 그걸 다시 부활시킨 인간이 세종입니다. 세종. 그 덕분에 세종 때 전국의 노비가 40% 이상이 됐어요. 네. 심지어 한양에는 60%가 노비였다고. 그걸 만든 사람이 세종이에요. 이게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자기 아버지 태종 때만 해도 양인과 천민 노비가 결혼을 하지를 못하게 했어요. 그걸 양천교혼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은 일천즉척법에 따라서 아비나 애미 중에 누구 하나라도 노비면 그 자식은 무조건 노비가 되는 거야. 그러니 조선에 노비가 넘쳐나는 거야. 그래서 그 폐습을 없앤 게 바로 또 세조입니다. 세조가 참 위대한 왕이에요. 그 모든 거를 또 밑에서 가장 신복으로서 그런 조선 초기에 그거를 만든 사람이, 그게 한명회입니다. 한명회. 한명회는 위대한 경세가죠. 이 역사가 한명회를 그렇게 만든 거야. 간신으로. 한명회가 왜 간신이야? 충신이지. 조선 초기에 그만한 정승이 있었나요? 아니죠. 세조가 위대했던 건 또 하나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왕일 때 자기는 그 왕자로서, 그때는 뭐 세자도 아니니까 그 문종, 아니 뭐야, 그치 문종이 저거 할 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를 도와서 정말 좋은 업적들을 많이 남겨. 심지어 여러분들이 좀 잘 모르시겠지만은 세조가 자기 아버지 세종의 한글 창제에도 상당한 공헌을 합니다. 네, 나중에 또 따로 시간을 내서 얘기할게요. 그거는. 하여튼간에 그 좀 그런 게 있어요. 세종은 심지어는 그런 것도 있어요. 세종 연간에는 세종이 무슨 뭐 인권이 어떻고, 그거는 그러니까 세종이 위대했던 성군인 거는 양반만의 성군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한 10% 정도 되는 양반만의 성군이었지, 나머지 90%의 무슨 성군, 솔직히 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예를 들자면 세종 때는 그 폐해가, 양반이 자기 집안의 노비를 때려 죽여도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하면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게 세종 때 그런 기록들이 많아요. 근데 세조는 다릅니다. 세조는 엄히 금했어요. 양반이라 하더라도 자기 집안의 그 노비들을 함부로 죽이지 못하게 세조는 그랬어요. 제가 그 얘기 안 할까요? 예를 들어 세조가 여러분들 그 피부병 때문에 고생한 거 많이 아시죠? 예. 그래서 세조가 그 수양대군이 그 전국 방방곡곡을 온천을 많이 다니는데, 특히 제일 많이 갔던 데가 그 온양입니다. 온양 온천. 근데 한날은 온양으로 이제 온천을 가는데 그 소식을 미리 들은 충청도 관찰사가 세조한테 좀 아부를 떤다고 평소 걷지 않는 특별 세금을 지역에서 걷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자리를 마련한 거야. 임금이 온다고 뭐 대접해야 된다고. 근데 나중에 그 백성이 고변을 한 거야. 걷는 세금도 있는데 새로 세금을 걷는다고. 그게 귀에 들어간 거야. 세조가 내려가가지고 온양 관찰사를 불렀어. 충청도 관찰사를. 이런 일이 있냐? 사실이야. 밝혀졌어. 세조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관찰사 목을 칩니다. 참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세조예요. 진짜 백성을 위하는 임금이 세종입니까? 세조입니까? 이런 세조가
21세기가 되니까 아주 암주가 되네요. 암주. 무슨 쓰레기가 돼 버려 가지고 나중에 제가 실제로 영화를 다시 다 보면서 한번 제가 평가를 해 보겠지만 이 왕사남이라는 영화가 이게 단순 근데 이런 영화를 인구의 1,600만, 1,700만이 보고 감동을 받고 눈물 흘리고 애들은 그게 진짜 역사인 줄 알고 아 참담하네요 진짜. 10분이 넘었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세조의 또 그 후반기에 그 세조가 만들어 놓은 그 여러 가지 그 업적들이 있거든요. 뭐 그건 제가 예고편으로 말씀드리면 조선 왕조 최초로 인구 센서스를 한 사람이 인구 조사를 하고 예. 하여튼 뭐 그런 그 하여튼 뭐 있습니다. 쭉 어떤 세조가 했던 그 토지 조사 같은 거 정말 요즘으로 치면 뭐 진짜 정말 창조적 창업적인 개혁이죠. 예. 그런 것들을 그 한번 하고 그 지역 지방의 토호들의 과전을 뺏음으로써 어떤 그 중앙 집권제로 이끌어가는 그래서 조선 초에 그 나라의 기틀을 닦았던 세조의 업적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시간을 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긴 시간은 아니다. 11분이니까 감사합니다. 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またね。